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1월 첫 개강이 시작됐습니다. 2021년 강의 첫 개강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댁에서 동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1년 시작됐습니다. 시작되고 32회 시험이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남았냐면 10개월. 그러니까 만으로 10개월 남은 게 아니고요. 만으로 따지면 9개월 하고도 한 20일 정도 남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시험이 지금 나와 있죠. 2021년 10월 30일입니까? 예, 30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때가 아마 시험인데 오늘이 지금 2021년 1월 지금 4, 5, 6일이죠. 그죠? 6일이니까 약 9개월하고도 한 22, 3일 정도 이렇게 남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가지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수업을 듣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시험을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을지 이런 등등이 아마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책에 줄 치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 풀고 시험 치르고 합격하고 이거는 아직까지 엄청난 시간이 남아있고 그거는 천천히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진행을 하면 되는데 진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운동을 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할 때도 어떤 방법을 알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좀 효율적으로 가느냐 그냥 무턱대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 등등의 1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꼭 숙지가 돼야 되고 그 단계별로 월별로 어떤 전략을 짜면서 가야 되는 건지 뭐 그런 등등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좀 드리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OT,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앞으로 감에 있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약간 고민해 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요 시험 제도가 그렇죠.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1차 시험에는 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학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는 지금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있는 부동산 공법, 그 다음에 중개사법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공시법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법이 있습니다. 시험의 제도는 1차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2차는 의미가 없죠. 1차는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1차에서 만약에 59점을 받았는데 2차 과목에서 65점을 받았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1차에서 65점을 받고 2차에서 59점을 받으면 1차는 합격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차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우리 시험의 정해진 룰입니다. 룰. 그래서 1차와 2차를 나누어서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과목에 있을 때 비중을 어디에 많이 두셔야 되냐면 1차의 비중을 많이 두셔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뭐 지금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마 각종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다른 정보를 통해서 아마 이미 알고 계신 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어떻게 갈 것인지라는 문제. 그리고 강의를 하는 입장, 또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이제 가지고 계시죠, 그죠? 기본서 지금 이 책이 지금 출간이 돼서 지금 이거로 수업을 합니다. 우리가 11월, 12월 달은 기초서 내지는 입문서라 해가지고 얇은 책으로 우리가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수업은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 건데, 요 지금 안에 있는 내용을 1년 동안 이제 숙지를 하고 10월 달에 이제 시험을 치러 가시면 되거든요. 가시면 되는데, 어느 사이트 내지는 어디를 가더라도 수업의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수학 과정은. 이거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여러분들이 32회 시험을 치르는데 32회 시험을 치를 때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온 과정이거든요.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1년 과정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보다는 거의 단과 과정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공인중개사만큼은 거의 대부분이 1년 과정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또 때로는 2년 과정을 듣는 분들도 있어요. 3년 과정을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4년도 있어요, 4년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 수업을 듣고 합격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년 만에 합격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2년이 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3년이 걸리냐. 이거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머리 내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보다는 방법적인 부분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라든지 각종 인터넷에 보면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치 뭐처럼 많이 나오냐면요. 살 빼는 방법이라고 만약에 네이버 내지는 유튜브를 검색하면 수천 가지 방법이 나오거든요. 자, 새해가 됐으니까 담배 끊는 방법, 이래, 만약에 검색을 한다 그러면 유튜브나 네이버에 아마 방법이 수천 가지가 나올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어떻게 공부하면 합격하는지,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합격하는지라는 방법도 저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수천 개의 방법이 아마 검색이 되고 수천 개의 방법이 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는데, 제 말이 100% 옳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있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칠 수 있다 그러면 그나마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1년 과정이 보시면 11월 12일 달은요. 11월 12월은 기초 입문 과정이다 이래가지고 용어를 가지고 전반적인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초 입문 과정을 가지고 시험을 치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문제를 아예 풀 수도 없죠. 그냥 입문자들이 입문입니다. 입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 그 다음에 각 과목이 어떤 과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초 입문 과정을 들었다 그러면 처음에는 과정을 듣기 전에는 공시법이라는 법이 많은 법인지 모르죠.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개론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기초 입문 과정을 만약에 수강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공시법이 많은 법이다. 부동산 공법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 부동산 학개론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라는 등등을 알고 있거든요. 그걸 알려주는 게 기초 입문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1도 없어요. 손도 못 댑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그래서 기초 입문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이론을 습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과정은 실제로는 생략에도 관계는 없어요. 생략에도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듣는다 그러면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를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장시간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대해서 몸이 조금 적응시키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초 입문서로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차와 2차로 나눠져서 한 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양도 작고 그다음에 수업 기간도 좀 짧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끝이 났죠, 그죠? 끝이 났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 게 1, 2월 과정이거든요. 1, 2월 과정은 기본 이론 과정입니다. 기본 이론 과정은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지금 기본서거든요. 지금 공법 같은 경우에 570페이지 정도 아마 될 겁니다. 페이지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처음 받으면 책을 쫙 펴보고 지금 여러분 뭐부터 제일 먼저 봅니까? 책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거. 책을 받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죠. 이 책을 딱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펼쳐서 보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뭘 먼저 봅니까? 제일 먼저 보는 거? 머릿말? 목차?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야? 가격부터 보죠, 가격. 가격을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이 책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되는지 두께를 보거든요. 두께를 보고 기절합니다. 와, 뭐 이래 많노?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이 두꺼운 책을 가지고 기본 이론 과정이라 해가지고 2개월 단위로 끊어서 공인중개사 강의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년 과정은 기본 이론 과정이 되어서 여기에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용어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1년 과정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내용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갖다가 어떻게 세우셔야 되냐면 1년 과정을 들을 때는 목표를 어떻게 세우셔야 되냐면 내가 부동산 공법이다, 내지는 학개론이다, 내지는 민법이다, 내지는 공시법이다라고 한다면 그 각 법별로 쓰는 용어, 전문 용어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그 용어를 익히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은 용어를 먼저 안 다음에 그 내용이 들어오면 받아들여야 되고 들어오지 않으면 너무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1년 과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먼저 기본 이론 과정을 통해서 용어에 대한 숙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부에서 지구 단위 계획 내지는 개발 행위 허가,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 공법 책에 있거든요. 책에 있는데 이런 말들이 어느 파트에 어디에 있더라, 내지는 그런 용어들이 무엇을 설명하는 제도더라. 그죠? 민법에서 만약에 표현 대리가 나왔다면 표현 대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더라. 뭐 등등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용어를 먼저 익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 수첩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메모를 하든지 해가지고 용어를 계속 되새기면서 용어를 익히는 작업, 이 작업이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년 과정을 통해서 용어가 이제 숙지가 되거든요. 용어가 숙지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그 과목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파악하게 되고 시험에서 수준이 하가 있거든요. 상중하가 있다 그러면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읽혀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답을 찾을 수는 없는데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읽혀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끝이 나죠. 끝이 나면 이제 이게 이제 1회독입니다. 1회독이고 그 다음에 이제 3, 4월 과정으로 넘어가거든요. 3, 4월 과정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보통 지금 입고 계신 옷들이 바뀝니다. 봄이 되니까, 그죠? 봄이 되니까 바뀌는데, 심화 이론 과정이죠. 그러니까 글자에서 나오죠, 그죠? 뭡니까? 심화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했으니까, 심화로 들어갑니다. 그 심화로 들어갔을 때는요, 용어가 파악이 됐잖아요, 그죠? 용어가 파악이 됐으니까, 뭐로 들어가면 내용 파악으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심화 이론 과정을 통해서, 내용으로 갑니다. 심화라고 해서 깊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 그죠? 어떤 제도가 있다 그러면 그 제도의 용어를 먼저 익혔죠. 그러면 용어를 익힌 다음에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제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이제 파악하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기본 이론이 끝난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심화 이론을 들으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헷갈린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헷갈린다는 말을.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본 이론이나 그다음에 심화 이론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갖다 이해를 하겠죠. 이해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1월 달에 지금 이제 오늘 1월 이제 첫 수업인데 1월 달에 수업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 이해는 되는데 내지는 3월 달, 5월 달에 들어갑니다. 문제를 못 풀겠다 이랍니다. 문제가 안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해는 되는데 문제가 안 풀린대요. 이해는 되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이해는 되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해는 되는데 문제가 안 풀린대. 이해는 되는데 문제가 안 풀린대. 이해는 되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는 말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되죠. 당연한 이야기죠. 이해되는 거하고 문제가 풀리는 거는 변론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보통 이 수험자들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법을 공부하는데 내가 이해가 되면 문제가 당연히 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됐다고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TV에서 요즘 먹방이 많은데 요리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누가 갈비찜 만드는 걸 막 설명을 하는 거야, 그죠? 갈비를 사가지고, 그죠? 핏물을 빼고, 그 다음에, 각종 양념을 해서 하면 맛있다, 뭐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잖아. 이해를 했잖아, 내가. 근데 갈비찜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를 한 것은 이해한 것이지 이해한 것이 정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변론이거든요. 변론. 근데 수험생들은 보통 이게 동일한 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건 아니고 이해를 했으면 그게 이해한 거로 끝난 거예요. 이해한 걸 뭘 해야 됩니까? 이해한 걸 익혀야 되죠. 그죠? 익힌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걸 숙지해야 되죠. 그래 해야지 뭐가 된다?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오는 게 뭐냐면 헷갈리는 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것은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헷갈리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이런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겁니다. 헷갈리는 것은. 헷갈리는 거는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한 개도 안 헷갈린다니까요. 헷갈리는 거는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헷갈리는 것은 뭔가를 뭐 한다? 알기 시작한다는 이야기고, 내가 A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B라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C라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A라는 게 헷갈리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A만 알고 있을 때는 절대로 헷갈릴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내지는 3월 달 초반부에 이해는 되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내지는 2월 달에 처음 공부를 하면서 헷갈려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보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천재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말을 하는 게 대부분이냐면, 어떤 말을 하는 게 맞냐면요. 한 개도 모르겠는데 라는 말이 맞아요. 한 개도 모르겠는데 라는 말이 맞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통 한 5월달 정도 넘어서게 되면 뭐 하기 시작하냐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헷갈리는 게 3월달에 왔다든지 1월달에 왔다는 것은 그만큼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화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게 되면 뭐 하는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헷갈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갑자기 헷갈리죠. 어떤 제도가 막 헷갈려요. 투기 과열지구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막 헷갈리고, 투기 과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 막 헷갈린다니까요. 헷갈리니까 어떻다? 굉장히 실망하지 말고, 내 머릿속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오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헷갈리니까 안 헷갈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헷갈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운전을 처음 합니다. 운전을 처음 하는데 여기에서 서울역까지 길을 간다고 할게요. 그럼 처음에 갈 때는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안 헷갈리죠? 처음에 갈 때는 안 헷갈리잖아. 모르잖아. 처음에 갈 때는 모르니까 헷갈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근데 두 번, 세 번을 가다 보면 뭐 하기 시작한다? 헷갈리죠. 그죠? 좌회전 해야 될지 우회전이 헷갈린다고. 그럼 헷갈린다고 안 해. 그러면 계속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완전히 아는 길로 만들 수 있냐면 자꾸 가야 돼요. 좌회전 해야 되는데 우회전 한번 해보고, 그러면 그때 머릿속에 자극이 되거든. 그럼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는 이제 우회전 안 하고 좌회전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유턴해야 될 때 우회전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헷갈린다고 해서 그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뭐 해야 된다? 반복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어느 단계에 나타나냐면 심화 이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끝이 나고 나면 기본서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양을 늘려놨죠. 그럼 양을 줄여야 됩니까? 안 줄여야 됩니까? 줄여야 되죠. 그래서 요약 이론 강의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론인데, 똑같은 이론 과정입니다. 똑같은 이론 과정인데, 양을 이만큼 늘려놨잖아요. 그죠? 늘려놨으면 이 양을 갖다 뭐 해야 된다? 줄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왜 줄이는 작업을 했냐면, 우리 시험은 평균 60이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60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60보다 더 많이 받는 과목도 있고 그보다 조금 덜 받는 과목도 있을 수는 있는데 평균을 나눠가지고 60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심화 이론에서 기본서를 통해서 양을 늘려놨다 그러면 요약 과정을 통해서 이걸 줄이는 작업,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약 이론 과정을 통해서 양을 줄였죠. 줄이면서 여기서 이제 요약이니까 버릴 거는 버리고, 그죠? 시험장에 가져갈 거는 가져가고 하는 등등의 분류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끝이 나면 이제 6월달이 됩니다. 6월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옷이 또 바뀝니다. 반팔로 이제 바뀌죠. 그죠? 그러면 이론 과정이 끝이 났어요. 끝이 났으니까 뭐로 넘어가냐면 문제풀이, 예상 문제풀이로 넘어갑니다. 두 달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기본 이론 과정에서 1, 2월 달, 3, 4월 달, 5, 6월 달
한 것들의 똑같은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본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을 공부하고, 여기서도 기본계획을 공부하고, 여기서도 기본계획을 공부를 하거든요. 그죠? 여기서도 기본계획을 공부를 똑같이 하겠죠. 7, 8월에 공부를 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로 공부를 하는 거냐면, 그전에는 이론서로 수업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뭐로 수업을 하냐면, 문제집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이제 보는 거죠. 문제를 통해서 보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가 많이 틀리겠습니까? 많이 안 틀리냐면, 엄청나게 많이 틀리겠죠. 틀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틀리는 연습을. 그래서 틀리는 연습을 통해서 내가 숙지해야 될 문제, 그 다음에 내가 또 버려야 될 문제, 또 내가 꼭 챙겨가면서 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9시월로 넘어가게 되면 시험이 이제 진짜 2달밖에 안 남은 시기거든요. 그러면 쪽집게, 동형 모의고사를 해가지고, 쪽집게는 이 문제를 통해서 전체 문제를 통해서 공부한 것을 시험에 꼭 그 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있거든요. 그 영역을 100개 정도 뽑아가지고 따로 이론 설명과 문제를 다루는 연습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동형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동형, 시험하고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40문제를 전 범위를. 그 다음에 그걸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의 적응력을 높이는 수업. 이것이 나오고 나서 이제 시험장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되는데, 지금 31회 시험이 이제 치러졌거든요. 2020년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32회 시험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 시험입니다. 제가 말하는 최근은요, 5년 안에 이제 치러졌던 시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도 마찬가지고, 재작년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시험의 출제 경향이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냐면요. 시험이 지금 몇 번을 치렀냐면, 여러분들이 32회 시험을 치를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몇 번 치르냐면 31회 시험까지 치렀으니까 31번을 치렀어요. 31번을 치렀으니까 40문제씩을 곱하면 지금까지 기출문제가 얼마가 쌓였냐면 4일은 4, 4, 30이니까 1240문제의 기출문제가 쌓여져 있습니다. 1240문제 기출문제가 쌓여져 있으니까, 그죠? 이 1240문제가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그죠? 완전히 색다른 데서 놓은 것은 아니겠죠? 그죠? 비슷한 문제들이 많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비슷한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존재를 하다 보니까 시험의 본질이 조금씩 훼손되고 있어요. 그 본질이 훼손된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고, 시험의 본질은요, 그 제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시험이 돼야 되는데, 동일한 시험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문제를 막기 시작한다? 돌립니다, 이제는. 문제를. 한 바퀴를 돌리다가 두 바퀴, 세 바퀴씩 막 돌려버리죠.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지? 라고 헷갈리면서 정리가 조금 덜 되면요.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는지 몰라가지고 시험에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뭘 보니까 하냐면 해설을 보니까 그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이제 오래 시행되다 보면 이게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시험은 1회하고 2회 초반부 시험을 노려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많이 기출 문제가 많이 쌓여있지 않다 보니까 중요 문제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두 번째는 문제를 맞이하냐면 비틀지를 않거든요. 근데 시험이 계속 이게 오래 시행되게 되면 시험 문제를 조금 비트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험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험들이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데 내용이 바뀌는 건 없어요. 민법에 있는 의사표시가 법 조문이 바뀐 것이 없으니까 바뀐 게 없듯이, 공법에서도 개발행위 허가가 바뀐 게 없으니까 개발행위 허가의 문제가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를 물어보는 방식들이 약간씩 변형되면서 출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의 출제 경향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2년, 3년, 4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1년만 공부해서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못해서 실제 답을 제대로 못 찍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고 제가 생각한 거는 어떤 부분을 생각했냐면 문제 적응력을 좀 빨리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문제를.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기본 이론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은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틀리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암기를 많이 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암기를 많이 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요. 그렇대요.
문제를 풀면서 틀려가지고 암기되는 거하고 내가 책상에 앉아서 내지는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외우면서 암기되는 거하고 어느 게 암기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문제를 틀릴 때가 암기가 제일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도 개인적인 경험상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문제를 고민하게 돼 있거든요. 고민하다가 오답을 찍으면 그 오답 찍은 것 때문에 긴장이 돼서 정답을 외울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경향들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는 것을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올해도 여러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 적응력을 높이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본 이론 과정을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문제를 조금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어떤 내용들의 특강이 있냐면요. 2, 3월 달에 이만의 행복 특강이라는 걸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으시면 돼요. 이만의 행복은 뭐냐면요. 수업을 하고 그 해당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 중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상중하가 있거든요. 상중하가 있는데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약 40점 정도를 형성합니다. 40문제 중에서 40점 정도를 형성하는데 40점 정도를 맞출 수 있게끔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걸 갖다가 출제를 할 겁니다. 하에 해당하는 걸. 그러면 요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치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뭘 하게 돼 있냐면 해설을 듣고 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는 쪽에 초점 맞춘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만의 행복은 40점, 그러니까 전체 문제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중하가 있다 그러면 하를 맞출 수 있는, 하를 공략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강의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이만의 행복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적응력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적응력 플러스 기본 되는 영역을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6일로 넘어가게 되면 기출문제 특강을 하게 될 겁니다. 기출문제 특강을 하게 될 건데, 기출문제는 어떤 시험이든지 바이블이죠. 기출문제는.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지금까지 현재 기출된 것들입니다. 기출문제를 가만히 보면 출제문항수가 많은 곳도 있고 출제문항수가 없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에다가 집중적인 공략을 먼저 해야 되냐면 당연히 출제문항수가 많은 쪽에다가 집중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실제 시험 문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습득해 두는 거. 그죠? 그리고 기출 문제는 한 번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여러 번 보면서 그 패턴, 기출 문제가 나오는 패턴, 그 다음에 출제자들이 어떻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지문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혼자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수업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 혼자서 여러 번 푸시면서 그 내용을 익혀 나가신다 그러면 이 문제의 장점은요. 이 두 가지 문제의 장점은 이걸 통해서 기본서를 갖다가 보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강의를 듣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듣는데 아마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이제 5, 6월 달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5, 6월 달 중간중간에 일요일 날 특강을 합니다. 특강을 하는데 민법은 이제 판례 특강, 그 다음에 결론은 수투감, 수요, 투자, 간평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수요 공급, 그 다음에 투자, 간평을 묶어가지고 가장 결론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거기에 대한 특강을 하고 공법은 국계법 이하에서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을 하루 만에 싹 다 정리를 다 해드릴 겁니다. 하루 만에 싹 정리를, 순나무 공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싹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압축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 한 40분,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한 30분, 정비법 한 30분, 건축법 한 40분, 주택법 한 3, 40분 정도 정리하면 공법 전 범위가 한 3시간, 4시간 정도 만에 싹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계속 들을 수 있는 파일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들으면 돼요. 시험 칠 때까지. 그러면 누구든지 100번 이상은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법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한 5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매달 하루에 법 한 개씩 해가지고, 일요일날 특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법이나 등기법이나 세법도 빈출되는 부분을 따로 모아가지고,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특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특강하고 이런 테마 특강을 통해서 몇 점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할 거냐면 60점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만의 행복은 40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플러스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갖다가 키우는 연습을 2월달부터 해서 3월달까지 2달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유형 패턴을 보고 그 다음에 테마 특강을 통해서 각 파트별로 해가지고 심화 강의를 우리가 압축해서 추출해가지고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6월달까지 거의 강의가 끝나거든요. 그럼 7, 8월 되면 아까 이론 강의는 뭘 한다고 했어요? 문제풀이 강의가 들어간다고 했죠. 문제풀이 강의가 들어가면서 이제 개별 과목별로 해가지고 6과목이 전 범위를 가지고 마무리 1일 특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일 특강이 끝나는 시기가 거의 10월 초 되면 끝이 나거든요. 매주 일요일마다 수업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한 과목밖에 못 해요. 한 달에 한 과목이 한 주에 한 과목밖에 못 하다 보니까 중간에 추석 있고 이러다 보면 그 10월 초쯤 되면 특강이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을 치르러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강 과정과 좀 전에 말씀드린 기본 이론 과정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효율적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디를 가더라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든지 방법이라는 걸 제시를 합니다. 방법이라는 걸 제시하는데 그 방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몰라서 합격을 못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방법을 몰라서 내가 처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정보는 우리가 취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취득했을 때 정보가 없어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방법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 같고요. 정보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실천입니다. 실천. 누구는 실천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을 하고 누구는 방법은 아는데 실천을 못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에서 약간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고 그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 모시면 돼요. 따라 모시면 되는데 어떻게 이 내용들을 내가 실천할 것인가 여기에다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효율적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년 과정의 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금방 설명드린 내용대로 갈 겁니다. 갈 건데 그 중간중간에 이런 특강이라는 것들은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고 그 부족한 부분들이 보충되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실력이 좋아지고 내일보다는 다음이 좋아지고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좋아지고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러면 조금씩 해서 합격의 길로 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힘들고 지치겠지만은 실천을 갖다가 조금 더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시면 그러니까 방법적인 부분을 너무 찾지 마시고요.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내 개인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여기에 초점 맞추는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하고 첫 만남입니다. 지금 제 강의를 갖다가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기존에 들어왔던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 강의는 지금 하고 지금 옛날하고 똑같이 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업그레이드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똑같이 강의를 할 건데 문제는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실천하느냐 그에 따라서 결과치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1년 과정을 좋은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한번 실천하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